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계약의 성립을 공부를 할 겁니다. 323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언급해 드렸던 내용대로 심화과정 내용이 제도를 유기적으로 이해하자.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개별 계약 유형들을 먼저 공부를 한 겁니다. 매매 계약 공부했고, 그 다음에 교환 이거 봤죠? 그 다음에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봤고, 그 다음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에 해당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법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요 매매계약의 경우에 매매계약이 이제 성립하려면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뭐하고 약정하고 그 다음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해 줄 것을 약정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그 다음 교환계약은 금전 이외에 재산권을 이전해 줄 것을 서로 모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교환계약이 성립하고, 그다음 임대차 계약은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차임 지급해 줄 것을 약정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지금 개별 계약 유형들을 먼저 다 공부를 했으니까 이 계약의 성립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개별 계약 유형을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얘네들의 공통분모에 해당되는 걸 나중에 공부하는 게 이 과정의 포인트입니다. 개별 계약을 먼저 다 공부하고 계약 성립 파트를 오면 이야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면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다 약정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계약 성립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갑이 청약을 하고 을이 이에 대해서 뭘 함으로써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 323페이지에 오시면 맨 위에 계약 성립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이게 제일 많은 경우의 수입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2번하고 3번이 간단하니까 이거 먼저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이런 교재 뒤쪽에 있어요. 329페이지 있습니다. 329페이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해서 그 밑에 얘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예를 볼까요? 청약과 동시에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갑이 이제 책을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을이란 사람이 그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책을 보내줬는데 책에다가 이름을 쓰는 건 승낙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요 승낙의 의사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게 532조예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사실 동그라미 하시고, 요 당해 사례의 경우에는 언제 계약이 성립할까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책에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책에 이름 쓴 때. 대신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책에다가 이름을 썼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 게 맞는데 우리 책에 이름 썼다는 걸 갑이 몰라요. 이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이 그냥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만 있으면 돼요? 사실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그냥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만 있으면 성립한다. 사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청약자가 안 때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만 있으면 된다.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만 있으면 된다. 사실만 있으면 그냥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판례. 자, 판례 되면 요거예요. 갑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 있고, 그 다음 요 을이 이제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직원. 그 다음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금을 했어요. 1,000만 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예금했는데 요 직원이 그 돈을 받고 들고 튄 거예요. 그럼 이게 요 돈을 받고 직원이 그 돈을 가지고 튀었어요. 그러면 과연 예금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예금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면 병은 갑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예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갑 은행에 대해서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 맡겼고 그 돈을 직원이 받았어요. 그럼 돈을
받는 행위가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병이 1,000만 원을 맡겼고 직원이 그 돈을 받으면 그냥 예금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직원이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도 예금 계약이 성립한 거니까 병은 갑은행에 1,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두 번째 줄여보세요.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고 그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되죠. 돈을 받아서 확인을 하면 돈을 수령해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면 예금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세 번째 줄 오른쪽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결국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서 수령을 해서 확인만 하면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게 바로 무슨 계약 성립이라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즉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교차 청약 내용이 있네요. 533조. 좀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이겁니다.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을 보실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건물 가지고 있는데 내 건물을 1억 원에 팔 테니까 네가 사라. 청약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 1월 1일 날 보냈고 을에게 이제 1월 3일 날 도달한 겁니다. 그 다음 을은 갑의 청약과는 상관없이 을 쪽에서 내가 너의 건물을 1억 원에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을도 청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을의 청약은 이제 1월 2일 날 편지를 보냈고 이건 1월 4일 날 갑에게 도달했어요. 네, 요 갑이 청약을 하고 을도 청약을 한 이런 경우에요. 청약 승낙이 아니고 갑도 청약을 하고 을도 청약을 한 경우에요. 그런데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아요. 그러면 청약의 내용이 같으면 계약 성립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며칠 날 계약이 성립한다는 뜻일까요, 이게? 두 청약의 도달 시기를 보니까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양 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두 청약의 도달 시기가 다르면 보다 빨리 도달한 때 성립한다. 보다 늦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보다 늦게죠. 그래서 며칠 날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자, 여기도 조문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칠판 보시면 자,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었다.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하여튼 조문 문제가 기본이니까요. 정확하게 기억해서 득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간단하게 처리했으니까 이제 가장 많은 경우의 수가 첫 번째라 그랬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매매 계약의 경우에도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줄게라고 약정하고 대금 지급해 줄게라고 약정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정하는 게 청약에 해당되는 거고 대금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는 게 승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돼줘야 됩니다. 합치. 근데 이 합치가 이제 두 가지죠. 그럼 갑이 한 청약의 내용과 을이 한 승낙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 줘야 됩니다. 요게 객관적 합치입니다. 객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는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 합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일치해야 된다? 내용입니다. 내용. 그 다음 주관적 합치도 있어야 돼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 누가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을이. 그래서 주관적 합치는 뭐가 서로 일치해야 된다? 상대방이 서로 일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유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성립이에요. 성립.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요 합치는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성립 요건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법률행위에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계약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요 합치는 무슨 성립 요건이다. 특별 성립 요건입니다. 특별. 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립이란 단어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거 공부할 때도 약정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효력을 발생한다. 법조문에는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도 이해는 뭐로 이해해야 된다? 성립한다라고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합치는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 되는 겁니다.